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언론에 주목받고 이른바 커가고 있는데 누가 키워줬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누가 키워줬느냐를 놓고 말들이 나오고 있대요. 자, 윤석열 대통령 누가 키워줬어요? 추미애 전 장관. 계속 밟으면 밟을 만큼 오히려 커 나간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한동훈 장관 누가 키워주느냐? 바로 이 정치인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예, 나는 돈이 없어서 전세 아파트 산다. 한동훈 장관은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 산다. 그러면서 도덕성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 듣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특히 국민의힘의 한 여성 의원, 지난번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분,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거를 좀 상기시켜 가면서 열심히 살지만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이 그래도 고단한 분들한테 뭔가 좀 약간 선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나이 때부터 여자 끼고 룸사롱 가서 술 먹고 이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은 거지. 20 몇 년 동안 억대 연봉자가 지금 자기가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뭐 한동훈 장관까지 끌고 와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 앞부분은 제가 못 옮길 것 같고 뒤에 뭐뭐 해서 술 먹는 버릇 때문에 돈을 못 모은 거다. 윤희숙 전 의원이 저렇게 송 전 대표의 과거 사례를 소환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23년 전의 일인데 예. 잊을만 하면 저렇게 지금 소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00년도 5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5.18 전날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송 전 대표, 그건 이제 그때 대표가 아니었었죠. 5.18 전날이면 다 광주 내려갔을 텐데. 그렇죠. 5.18 전에 이제 정말 운동권 출신 정치인, 물론 뭐 지금 같은 비중이나 지명도는 아니었고요. 예. 뭐 장성민 전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뭐 여러 명입니다. 우상호 의원 이런 정말 뭐 수십 명이 광주에 가서 지금 5.18 때문에 내려간 건데 5.17이면은 뭐 전야제도하고 광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5월 17일 날 그 지금 새천년 NHK라는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유흥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접대부를 데리고 술을 마셨다. 근데 이 사실이 누가 폭로를 하면 임수경 전 의원이 어허. 그러니까 지금 친야 성향 그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다가 이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어요. 내가 들어갔더니 누구는 양쪽에 옆에 접대부가 있었고 누구는 브루스를 추고 있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굉장한 파문이 일었었죠. 근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보다 지금 두고두고 더 뒤늦게 좀 파장이 커진 게 그 술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잘 됐어요. 정말 당대표도 되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되고. 잠깐만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은 술자리는 안 갔답니다. 이제 좀 다르니까. 예, 괜히 또. 예.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본인도 이거 정치 인생에서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때 당시 임수경 전 의원이 들어오니까 너 여기 왜 들어오냐 욕설을 하면서 쫓아냈다. 쫓아낸 당사자로 그렇게 지목까지 됐었었죠. 예. 이제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 술집 다니던 버릇이라고 지금 윤희숙 의원이 다시 한번 더 흑역사를 상기시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은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세입자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해진 자신이 설마 뭐 전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한 건 아닐 거고요. 이 흑역사를 소환해서 꺼내고 싶었던 것 바로 도덕성이었을 것 같아요. 도덕성. 지금 저렇게 자기들은 옛날에 운동했다고 86세대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다 독점해놓고 이제는 물러날 때 되는 것 아니냐. 당신들은 잘했느냐. 86세대의 민낯. 이거를 사실 까발리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럼요. 이제 86세대 권위의식 그리고 86세대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수원길 전 대표를 이런 도덕성 문제로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당연히 전세 문제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대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살이랑 어린데 돈이 43억이다. 사법고시 하나 붙은 걸로 땀 흘려 일하지 않았는데 돈이 많다. 이게 굉장히 저는 뭔가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돈이 좀 어리면, 나이가 좀 어리면 돈이 많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살면 땀 흘리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또 그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마치 내가 살아온 길이 옳은 길이고 나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도덕적이라는 뉘앙스가 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윤희숙 의원은 바로 그런 권위의식 같은 도덕적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한동훈 때리기에 나선 사람 또 있죠. 바로 한술 더 떠서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물 수도 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는 국민은 독재를 하겠다. 저 정확히는 검찰 독재를 얘기했겠다 생각하지만 독재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한동훈 장관의 그 매우 가벼운 발언들을 먼저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사람이 물 수도 있다. 사람에 비유한 건 아닐 거예요. 자, 이 글이 사실 논란이 됐었어요. SNS에 원래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디서 저희 전에 드렸어요. 김용민 의원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윤 대통령을 물 것입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이번에는 라디오에 나가서 전혀 아랑곳하고 또 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정치를 국회의원은 4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하면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은 굉장히 무엇인가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도를 알리고 자기가 한다는 게 더 커나가는 발판을 삼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말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의 편협함을 의심받아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저런 말씀들이 개인에게만 예를 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로 살아가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같은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상대를 좀 올려주고 띄워주면서 정중할 때 내 말이 더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김용민 의원에게도 뭐 후배입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만나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김용민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셔야죠. 그만 하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혀서 또 화제가 되었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예,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춘 언어는 아니었죠. 같은 말을 하고 싶어도 뜻을 전달해도 자기 자신의 뜻이 더 간절하게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의 품격과 격식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명심하고자 합니다. 아, 예. 박수현 전 의원의 일침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새겨드려야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을 이렇게 때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걸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자 세계일보 사면입니다. 릴레이 설전에 한동훈만 웃는다. 한동훈 블랙홀에 빠진 민주당. 자,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민영배 의원까지 계속 한동훈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다가 한동훈 체급만 키워준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뭐뭐한 너라고 반말로 나이는 좀 어린데 더 얘기해서 오히려 논란이 됐잖아요. 민주당의 유정주 의원 하루 만에 사과를 합니다. 하긴 했는데 또 뭐 뒷말이 있다고요? 네, 사과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설명이 길었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너라고 지칭을 하고 한동훈 구토난다 이런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던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루 만에 불편했던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유 의원은 15일이나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단지 그의 태도와 말본세를 듣다 한마디 했을 뿐
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 장관 한동훈을 개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봤는데 돌아가는 이 실정에 칼도 들었겠다. 언변까지 투더리 스머프 같은 흔치 않은 인간형이 국회에 왔다고 생각했다면서 또 자신이 말한 한동훈스러워라는 표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정권의 태도를 풍자한 것이고 줄여서 한스러워라고 한 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각성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자중할 테니 입에 담기 힘든 이 혐오적인 어휘로 우리네 정치인들을 부르지 말기를 약속하면 어떨까? 약속할까요?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약속합시다. 나도 너라고 안 할 테니까 서로. 근데 한동훈 한스럽다는 한동훈스럽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자, 과거에 그 혹시 뭐 사진 있습니까? 유정주 의원이 그 의원실에서 그 자전거를 실내에서 저렇게 탔었대요. 저게 한번 논란이 됐었다고요. 보니까 지난 1월이었는데 국회의원회관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무 시간이에요. 실내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죠. 그건 뭐 자전거는 뭐 본인이 몰라서 안 탔겠습니까? 저렇게 사진 나오는 걸 알면서 탔겠죠. 문제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때리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잖아요. 탄핵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탄핵하려다가 말고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슬쩍 간보고 또 빼고 이렇게 탄핵 챌린지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입니까?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탄핵 얘기 계속 나오니까 결국 탄핵을 뭐 주도했다? 이 민주당의 어떤 의견을 끌고 가는 리더한테 그 얘기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이 탄핵 얘기 나오는데 이거 당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글자. 동문서답.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팽창론이 이제 대한민국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는데. 자, 탄핵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국토 균형 발전은 옆에 있는 기자가 네, 그렇군요. 이러고 있어요. 자, 뭐 할 말 없죠. 기자 입장에서는 그 말 말고 다른 말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동문서답으로 가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좀 민망하겠죠.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조금 나오자마자 당이 급하게 진화하느라고 골머리를 앓았던 게 바로 이제 엊그제 같은 모습이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역시도 헌법재판소에 전원 기각이 나와지면서 약간 체면을 구긴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결국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대로 법률 위반이 있느냐, 명백한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탄핵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탄핵을 접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지층들의 어떤 이 끌어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탄핵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탄핵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역풍이 두려운 것이고 탄핵을 또 안 하자고 하면 지지층의 역풍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답을 피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강단이 있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도 되고 민주당의 대표까지 된 거라 그러면 왜 이런 데서는 강단을 못 보여주느냐. 저 거기에도 대묻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자고 나면 민주당은 탄핵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탄핵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탄핵. 자,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 이 기자, 지금 국민들 생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생각을 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의 이정섭 2차장 검사를 탄핵해 검사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건데요. 예. 응답자의 46.5%가 지나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나친 일이다. 네, 당연한 일이라는 응답은 40.9%로 오차 범위 바뀐 5.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고요. 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였습니다. 지나친 일이라는 응답이 46% 이상이 나온 거는 국민 과반 가까이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게 수사를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게 과연 검사의 아니 뭐 위장전입 잘못한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과연 탄핵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 파면까지 시킬 만한 사안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제가 뭐 억지 논리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탄핵당할 일들만 골라서 합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탄핵 문제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가 예상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 김재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의 요건,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느냐를 따졌을 때 한동훈 장관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까 민주당도 냉정하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법률 위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과다하게 한다는 국민적 비판은 달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더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정섭 차장검사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설문으로 물었는데도 타당하다가 40%가 나왔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렇지 않습니까? 전제 질문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석 검사를 탄핵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석 차장검사를 탄핵을 맞냐? 그럼 저는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재명 대표 연관해서 물었는데도 탄핵이 맞다라고 한 것이 40%가 됐다는 것은 아마 유의미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탄핵은 최후의 방법이다. 그 전에 민주당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